여러분, 한 회사를 두고 시장의 전망이 이렇게까지 극과 극으로 갈리는 경우가 있을까요? 내년 실적은 반토막이 나는데, 글쎄요, 바로 그 다음 해엔 2배가 넘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는 정말 기묘한 예측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회사는 바로 한전기술인데요. 이 26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계약 뒤에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일단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마이너스 55.4%. 이게 뭐냐면요. 2025년에 한전기술의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무려 55.4%나 뚝 떨어진다는 전망입니다. 그야말로 실적이 반토막 난다는 충격적인 예고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진짜 재밌는 반전이 시작됩니다. 딱 1년 뒤, 그러니까 2026년에는요, 영업이익이 무려 139%나 폭증할 거라는 거예요. 아니, 1년 만에 실적이 반토막 났다가 갑자기 2배 넘게 뛴다?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뭔가 있겠죠? 자,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 그 열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6년 만에 터진 26조 원짜리 대박 계약, 바로 체코 원전 수주입니다. 우리나라 원전 수출 역사에 정말 오랜 가뭄이 있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2009년에 UA 바라카 원전 수주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무려 16년 동안 정말 큰 소식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바로 체코에서 팀코리아가 프랑스, 미국 같은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역사적인 승리를 거둔 겁니다. 16년 만에 다시 세계 무대로 화려하게 돌아온 거죠. 사실 이 계약 막판까지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경쟁사에서 법적 소송까지 걸면서 딴지를 걸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논란을 한 방에 잠재운 게 바로 체코 총리의 이 한마디였습니다. 계약 체결되었습니다. 총리가 직접 나서서 공식적으로 발표해버리니까 더 이상 불확실성이 남아있을 수가 없었죠. 그야말로 마침표를 찍은 겁니다. 자, 이렇게 큰 계약이 성사되면서 당연히 모든 관심이 한 곳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한전기술이죠. 도대체 이 회사가 뭐길래 이 난리일까요? 왜 한전기술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인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한전기술 프로필을 보면 딱 한 단어가 떠오릅니다. 바로 유일무이. 대한민국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설계할 수 있는 회사는 딱 여기 한 곳뿐입니다. 무려 50년 동안 이 분야만 파온 전문가들이고요. 설계부터 유지보수, 나중에 해체하는 것까지 원전의 시작과 끝을 모두 책임지는 그야말로 A to Z를 다 하는 회사죠. 그러니까 그냥 원전 시장에 있는 여러 회사 중 하나가 아니라 이 회사가 없으면 아예 시작조차 할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회사가 얼마나 원자력에 진심인지 이 차트 하나로 설명이 끝납니다. 보세요. 매출의 85%가 원자로에서 나와요. 다른 거 뭐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원자력 하나만 판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전기술에 투자한다는 건 사실상 원자력 산업의 미래 그 자체에 투자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해봐야죠. 그래서 이 계약으로 얼마를 버느냐? 이게 어떻게 돈으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분석가들이 내후년부터 실적이 폭발할 거라고 하는지 그 속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전체 사업 규모가 26조 원이라고 했잖아요. 물론 이걸 한전기술이 다 가져가는 건 아니고요. 이 중에서 설계 담당 몫으로 딱 한전기술 주머니에 꽂히는 돈만 무려 1조 2,500억 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더 중요한 건 이 돈이 한 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2038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넘게 꾸준히 안정적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세 같은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아까 처음에 봤던 그 이상한 숫자의 비밀이 풀립니다. 2025년에 영업이익이 320억으로 뚝 떨어지죠? 이게 바로 그 반토막 실적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26년부터 760억, 27년엔 1190억. 체코 원전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매출과 이익이 그냥 점프를 해버립니다. 그야말로 V자 반등을 넘어서 로켓처럼 쏘아 올리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럼 체코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한울 3, 4호기 같은 국내 대형 프로젝트들이 이미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 수주라는 큰 홈런도 있지만 국내 사업이라는 안정적인 안타도 계속 치고 있는 거죠. 실적의 기초 체력이 아주 튼튼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형제와 가까운 미래 얘기였고요. 이제부터는 이 회사의 잠재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완전히 새로운 게임 체인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는 거대한 물결이죠. SMR? 소형 모듈 원자로. 말이 좀 어렵죠. 그냥 레고 블록 같은 미니 원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기존의 거대한 원전이 아니라 작고 더 안전하고 더 싸고 더 빨리 지을 수 있는 차세대 원전입니다. 그리고 이 미니 원전이 지금 아주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줄 구원투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요즘 AI, 챗 GPT 안 쓰는 분 없죠? 근데 이 AI가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아먹는 전기 먹는 하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면 정말 막대한 양의 전기가, 그것도 24시간 끊임없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탄소 배출 때문에 화력발전소는 못 돌리겠고, 그래서 바로 이 SMR이 주목받는 겁니다. 작고 안전하고 탄소 배출 없는 깨끗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니까 AI 시대에 이보다 더 완벽한 파트너가 없는 거죠. 자, 지금까지 여러 조각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 퍼즐들을 모두 맞춰서 우리가 처음 가졌던 질문, 왜 실적이 반토막 났다가 갑자기 폭증하는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시장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있다는 거죠. 2025년에 잠깐 실적이 꺾이는 건 뭐랄까 더 높이 점프하기 위해 잠시 움츠리는 것과 같아요. 똑똑한 투자자들은 이 단기적인 부진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기다리고 있는 10년 이상의 확정된 고수익 성장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계약서에 도장까지 다 찍었으니까요. 물론 모든 투자에 리스크가 따르듯 마냥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프랑스 경쟁사와의 소송 문제라던가 EU에서 조사를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같은 변수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전 세계적으로 원전 시장이 다시 커지고 있고 국내에선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죠. 게다가 AI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까지 달았어요. 이런 기회들을 생각하면 리스크보다는 기회가 훨씬 더 커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결국 이 모든 건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AI가 불붙인 이 거대한 에너지 전쟁에서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어쩌면 그 답은 기술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힘, 바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그리고 깨끗하게 공급하는 바로 그런 기업에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